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월요일에는 MBC의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얼쑤무당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얼쑤 박지훈입니다. 네, 네. 왜 얼쑤무당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네.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주말판이죠. 청기누설을 안 보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내일부터 중요한 날 아닙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혹시나 네. 전화 오면 공이 이렇게 옵니다. 와서 야, 좀 받아주시고. 홍보 멘트 주시네. 아니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얼쑤네 그냥. 처집니다. 그래서 꼭 네. 얘기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스트가 챙겨주는 청취율. 네. 제가 지었는데 별명 정말 잘 지은 얼쑤. 것 같아요. 네. 자,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다가 소득 관련된 또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대상자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긴급성이라고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최적의 기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합산했을 때 직장인 가구 4인이라면 23만 7천 원 이하, 네. 자영업 가구라면 4인 기준 25만 4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게 10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이건 물론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죠. 지역 상품권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게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도 동일 가구로 보고요. 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몇 가지 논란이 있긴 있어요. 네, 형평성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죠. 예. 근데 이거만큼 가장 적절한 자료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새로 또 하면 행정소요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분명히 문제될 부분이 있죠. 뭐 지역가입자도 문제되고. 이거 말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긴 있죠. 뭐죠?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그거는 뭐 말할 일단 수가 주고 없는 추후 부분이고. 환급하는 방법도 이게 많이 그렇죠. 나오긴 뭐 했는데 미국도 그렇게 한다는데 네. 일단은 정부가 내린 방침은 70%로 잡았기 때문에 70% 잡았다면 이 방식이 가장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건보료를 산정을 할 때 네. 뭐 집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재산도 같이 반영을 해서 그렇죠. 산정을 합니다. 근데 직장가입자는 오직 직장 소득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더 많은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기준으로는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2차 기준으로 뭐 부동산만 따질지 주식 같은 금융자산까지 따질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고액 자산가도 제외하는 방안을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직장가입자 중에서도요. 직원 100명 이상인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전달 소득이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3월 건보료 기준이다. 그럼 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줄어든 그 감소분이 반영이 돼요. 근데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렇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랑 10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인들은 사실상 2018년도의 그렇죠. 소득을 가지고 3월 건보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확 줄었다. 이런 증빙자를 제출을 하면은 제공을 해주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쉽지 않아요. 1년 전에 거거든요. 1년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소상공인이 여기 많이 해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증빙 자료를 가지러 간다는 게 또 문제고 내가 이만큼밖에 못 벌었다고 그거를 입증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긴급 지원금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긴급을 요하는 다시 말해서 네. 시간 싸움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가면서 지급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다라고 형평성 하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이 긴급성이기 바로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전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아마 그 구멍은 나올 거다. 다 이해상을 했던 거고. 무조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냥 전 국민한테 다 주고. 경기도만 보면 좀 편해요. 별 얘기 없어요. 그냥 4월 7일부터 받아가면 돼요, 그냥. 저번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발표했을 때 이 자리에 나와갖고 자기 경기도민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경기도민이 맞습니다. 네, 그거 강조하고 계시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받으면 돼요, 그냥. 가서. 예. 근데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거는 무슨 번외 얘기긴 한데 네.
제외 외국인들 중에 영주권자들 있죠. 그렇죠. 여기 한국에서 똑같이 장사하고 세금 내고 있지만 외국인은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뭐 어떤 불만이 그것도 논란이 또 있긴 있잖아요. 보면. MBC 민의로 박정희님이 지금 의견 주셨는데 이 자영업자들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코로나 기간 문을 닫아서 2달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정작 혜택을 못 본다니까 너무하네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건보료는 결국 나중에 환급은 되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그 부분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더 통 크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아시피 이제 큰 틀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좀 구멍을 좀 메웠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이 이거 증빙하는 거 힘들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포스기 기록만 가지고도 증빙이 가능한 게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거든요. 이 방법을 여기도 적용하면은 좀 간단하게 증빙할 수 있을 것 그게 좀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학교 등록금 감면 논란이 현재까지 회부가 됐는데 전원 회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했잖아요. 근데 학습권 침해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요. 뭐 30분도 안 되는 온라인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아예 뭐 유튜브 링크만 걸어놓고 강의를 안 하거나 아예 과제로 대체해서 강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도 이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좀 감면 일부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학들은 등록금에 뭐 수업료만 포함된 게 아니다. 우리도 좀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감면 규정이 없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하대 25살 이다운 학생이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됐다면서 교육부 장관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문제가 제기되는 대학 쪽에서는 대학 쪽에서는 움직임이 어때요? 등록금 규정, 그 환불의 규정이 없다는 게 대학들의 일관된 목소리예요. 등록 반환 규정이 있어요. 등록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월 단위 아니면 반기별로 학교를 못했을 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 휴학생의 경우인 거죠. 지금 월 단위도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또 설사 그게 걸린다 하더라도 재량이거든요. 이래저래 빠져나갈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휴학은 학생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학교가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이런 감면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너무 황당했거든요. 근데 또 대학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립대학들 적립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립대학 뭐 두 곳 중에 한 곳은 적립금의 절반도 쓰지 않고 쟁여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겨서 차곡차곡 쌓아둔 적립금이 제일 많은 곳이 홍익대인데 최근 5년간 1,154억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가 연세대 798억 원. 네 번째 고대가 553억 원. 뭐 어마어마하죠. 뭐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하는 대학들은 다 수십억 이상 적립 중입니다. 통장 잔고죠. 네, 그렇죠. 써도 돼요 이거. 온갖 기금의 명목으로 걷어들인 쌓아놓은 적립금인데 이거를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쓰라고 쌓아둔 거잖아요. 저축해가지고 뭐 어디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록금 문제도 있고요. 이제 저희 집애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녔으면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입대 대기 상태라 그러니까 군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가서 집에 가겠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듣나 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대학의 신입생들. 신입생들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수업이지만 대학 생활에 필요한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조차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려면 학교에서 안내를 받는 이것조차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학생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얘기를 뭐 자기 친구들한테 듣는다고. 것 같아요. 대학교 캠퍼스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는 거죠. 없죠. 20학번은 그냥 지금 아직까지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주말에. 그게 뭐냐면 저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실선 집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한 선생님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그 화상이면은 그러니까 촬영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라든지 학생들 데이터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 더 세세하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은 EBS에서 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EBS 쪽에 집중으로 차라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소통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교실별로 전부 다 선생님이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강좌를 할 게 아니라 네. 그건 EBS로 통일을 시키고 옳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개별 지도라든지 네. 생활 지도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특히 저한테 그런 연락을 해오셨어요. 네. 그 저희도 아는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학생 선생님들 보면 혼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카메라 보고 말을 잘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해가지고 녹화해서 네. 보내줘야 되는데 네. 잘못 녹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인 얼수무당은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이 재판보다 쉬워요. 그래도 무상교육은 EBS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좋아요라고 표현할게요. 네.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버 대학은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대학이죠. 사이버 대학의 교육의 질에 뭐 한참 못 미치는 그렇죠. 강의들이 뭐 수백만 원에 지금. 사이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근데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네. 종식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그렇죠. 일부 대학은요 장학금을 주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임시방편이고요. 빨리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2주가 또 추가 연장이 그렇죠. 됐다는 네. 소식이 있는데 좀 아무튼 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오늘부터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네. 뭐 전에 본 적 없는 투표 용지가 나오게 됐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례 투표 용지에 1번, 2번이 없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서 비례 투표 용지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민생당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가 미래한국당, 세 번째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순인데요. 네. 그렇게 모두 37번까지 이어져서 48cm가 넘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야 순서가 뒤바뀌어요. 보통 여당이 1번인데 그렇죠. 2번 비례투표용지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4번이라고 네 번째가 아니고 5번이라고 다섯 번째가 아닌 거. 그런 네. 재밌는 부분들이 번호와 칸 순서는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1인 의원 정당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 순서가 민중당이랑 한국경제당은 지난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 득표율 순서로 민중당이 앞선 번호를 받았고요. 네. 나머지 뭐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추첨을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겨우 10번 받았고 나머지 두 당은 10번 안쪽에도 못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한국경제당이 또 있었나요? 저도 네, 몰랐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은재 의원 사퇴하십시오. 유명하신. 예.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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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투표 용지가 인쇄 시작된 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일화가 또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에 단일화가 되면 그 후보 사퇴한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라고 박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뭐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단일화는 앞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은 그런 기능을 네. 뭔가 발휘할 사표가 생길 상황.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도. 네. 당장 그럼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직도 그렇죠. 뭐 희망이 보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러니까 경남 창원 성산 네. 정의당이 여영국 후보고 민주당이 이응석 후보 차례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논의는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 이제 사실상 불발이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로는. 맞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 창원에 가서 비례정당 당 차원의 단일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로 네. 그 여영국 의원이 당선됐던 곳이잖아요. 네. 재보궐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 이정미 후보랑 민주당 정일영 후보를 합치면 또 앞서요.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뭐 또 심상정 대표가 나가는 고향 갑도 지금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정의당은 안 그래도 지금 비례당에서도 연합이 안 돼서 예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상황인데 지역구 의석까지 혹시나 한석도 못 얻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은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컷오프 되거나 그 경우 무소속 출마한 의원들이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서울 구로을 같은 경우는 김용태 의원을 전략 공천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전 한국당 단협위원장을 맡았던 강효식 의원이 그 탈당해서 나왔죠 무소속으로. 네.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었는데 27일 날 어제 결국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을, 뭐 인천 동미추홀 같은 경우는
이정현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좀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 후보는 이길승 후보한테 몰아주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통합당 후보는 그러면은 공당 공천이 무력화되는 거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식으로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막차를 타는 뭐 단일화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 거의 단일화가 끝났다고 한 곳 인천 서울인가요? 이제 이 정도에서 논의 중이죠. 논의 중이죠. 이루어지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좀 불발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후보들 간에 하는 건데 그렇죠. 지역별로 정의당 상황상으로는 좀 어려울 거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MBC 이지성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